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루닛의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그 중에서 어떤 리스크냐? 전환사채. 가장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요소가 전환사채고, 그 전환사채는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규모는 1665억, 약 1670억이죠.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자금 조달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 불파라를 인수하는 데 썼습니다. 의미 있는 데 썼다고는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규모가 커서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 자, 가장 중요한 전환 청구 기간. 자, 시작일이 2025년 5월 4일입니다. 자, 근데 주말이거든요. 5월 4일이 일요일로. 자, 근데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공휴일이죠.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겹칩니다. 자,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5월 6일까지 빨간 날이고요. 자, 그래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려면 5월 7일부터 나올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일단 권리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신주가 새로 상장되기 2거래일 전에 미리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권리 공매도를 이용한다면, 자, 빨간 날을 제외하고 거래일이라고 했으니까 달력을 이건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에 달력인데 원래 이때 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주가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게 원래 5월 7일인 건데, 권리 공매도 2거래일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빨간 날들은 다 제외를 해야겠죠. 거래일이니까. 토요일도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제외고. 자, 그럼 금요일, 목요일 해서 요 날일 텐데, 요 날 또 보시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쉬는 직업도 있고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주식은 은행 업무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장도 열리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환사채 투자자가 권리 공매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4월 30일에 신주를 미리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권리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한 주가가 이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익은 이익인데, 가액이 어디 나와 있... 아, 여기 있네요. 전환가액이 54,892원입니다. 자, 근데 현 주가가 53,400원. 자, 1년 넘게 기회비용이 낭비됐는데 주당 1,400원 먹자고 바로 전환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보통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최저로는 30% 정도, 높으면 뭐 2배 이상, 100% 이상의 수익, 요 정도를 세팅해놓고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54,892원이 전환가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가 요 가격에 사는 거죠. 그리고 현 주가는 53,400원으로 전환사채 투자자가 사는 것보다 현 주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인 거죠. 자, 그러면 절대로 전환 청구를 하지 않겠죠. 전환 청구는 요때부터 시작이 가능한 거지 무조건 요날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당장 전환 청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즉시 전환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수익률이 높다면 전환 청구 시작일이 다가오면 주가 추이나 하루하루 거래대금을 통해서 전환사채 투자자가 언제 엑시트를 하려는가 가늠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에 대한 힌트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뉴스가 나오면 엑시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의 엑시트 도구.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올랐어야 될 호재인데 얘네가 10.52%가 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상장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한 차례 털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분할로 팔아먹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눌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내용은 이제 전환 청구 공시가 먼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는 단계입니다. 자, 아무튼 상장 주식 수가 지금 루닛이 2,9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대략 총 주식 수가. 자, 근데 이제 300만 주가 추가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는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토바이나 이런 커뮤니티 보니까 전환사채 리스크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에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띄워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편할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전환에 관한 사항. 자, 사채 발행 후 7개월을 경과한 날인 2024년 12월 4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 자, 그럼 12월 4일부터 7개월이 지난 때면 또 7월 4일이 되는 거죠. 7월 4일에 전환가격 조정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저 조정가격은 얼마냐? 자, 38,425원. 자, 그래서 7월 4일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않고 전환가격 조정을 하거나 주가를 뭐 크게 높이거나 둘 중 하나가 높은 경우의 수인데, 자, 주가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환가액으로 조정을 싸게 가져가는 게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적을 겁니다. 그죠? 루닛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풋옵션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루닛과 전환사채 투자자 모두 지금 주가가 낮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루닛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의 금액을 줄이는 수단,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자는 시세 차익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7월 4일 전환가액 조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 부분은 예단하기보다는 7월 4일 전 주가 추이를 보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지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만약에 주가가 7월 4일 전에 멋모르고 상승해. 자, 그러면 전환가액 조정일날 주가가 낮아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곧장 엑시트를 하겠구나, 나는 매도 타점을 잡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 7월 4일 근처인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해, 오히려 더 떨어졌어. 그러면 얘네 최저 조정가액 맞추려는 거구나, 나는 매도 타점을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아랫자리에서 잡아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시를 보면 이제 신주를 발행하고 난 뒤에는 전환가격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전환 청구 위에는 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전환 청구 공시가 떴다, 그러면 뭐 조정가액 요거는 그때부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5월 4일이 오더라도 전환 청구를 하지 않고 최저 조정가액 요거에 맞출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조정가액 조정일은 7월 4일입니다. 지금 루닛의 호재 뉴스를 뒤적거리는 것보다 루닛의 전환사채를 알아보는 것이 돈이 될 겁니다. 루닛의 호재라는 것은 어차피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요. 진짜 목적은 리스크에 있습니다. 리스크에 있고,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해가는 것은 리스크 일정에 있습니다. 자, 총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량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매수 주체를 모집하는 상승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겠지만 설거지를 위한 함정인 것은 명확하죠. 자, 그래서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 뉴스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의 리스크를 알아야 호재가 나왔을 때 진짜 호재인지 가짜 호재인지, 호재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리스크 일정이
5월 15일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5월 14일날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5월 14일날 매수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겠죠. 자, 근데 이미 투자해놨다고, 이미 높은 곳에 물려있다고 리스크를 외면하는 것은 재산 말아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꼴입니다. 편할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한다면 승리는 없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루닛의 명확한 리스크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전환사채의 디테일을 확인하셔서 걸맞는 대응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일정이 다가올 때 주가 추이와 거래 등 여러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보시기만 하시더라도 리스크를 우선시한 투자가 왜 승률이 높은지, 추후에는 뭘 강조했던 건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불안 요소가 있는 시점이면 한 발 빼두고 그 리스크가 해소된 직후에는 저점이지만 리스크는 소멸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유효한 겁니다. 자, 이걸 분할 매매를 전제로 반복하면 악재가 있을 때 손실률이 줄어드는 것이 반복이 되고 호재가 있어서 기대감이 반영될 때 맥시멈,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맥시멈, 머리 꼭대기에서 팔진 못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거래가 체결될 때 어깨 부분 또는 허리 부분에서 매도함으로써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나는 해당 사항에 업게 됩니다. 자, 극한의 고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의 디테일을 텔레그램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루닛의 대응 이외에도, 그러니까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 등등 여러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아닙니다. 자,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